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다른 오랜만이 아니고 또 어제 또 우수에 또 영동도에 대해서 올렸지만 제가 오랜만에라는 말한 뜻은 인문학 강좌 차원에서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행운을 드릴까요와 그 작년에 행운 생각 책 두 권을 폈는데 이에 같이 절기 24절기 말고 또 일반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의 지혜를 왜 인문학처럼 강의를 안 해주시냐. 물론 행운을 드릴까요와 행운의 생각을 어떤 독자는 읽었지만 그러면 세상의 진리는 책에 있는 것만 전부가 다 아니지 않느냐. 책은 읽었지만 책에 있는 이의 내용도 세대가 변하거나 시대가 변하거나 세월이 변하면 또 각종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향후에 책을 편찬할지언정 지금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일상생활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바가 있으니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강의를 해달라는 애청자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삶의 진리라는 것이 변하겠지만 또 과거에 제가 해온 생각 1과 해온 생각 2, 행운을 드릴까도 언급을 해놨지만 세상의 진리가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다 품을 수는 없죠. 책엔 다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도 읽어보실 수 있겠지만 책에 또 언급하지 않는 부분 또 미래에 제가 또 언젠간 또 해온 생각 3를 편찬하겠지만 해온 생각 3에 편찬한 부분들을 미리 방송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뭐를 해볼까 싶은 요즘 참 많이 삶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 은퇴자분들이 부동산을 팔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미래 해온 생각 3에 담을 첫 번째 시간으로 불경기 시대 때 부동산을 어떻게 잘 팔고 또 나는 어떻게 잘 매입을 해야 될지 또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는 누가 있는데 당사자 입장은 어떠한 마음을 견지해야 좋을지 하나하나 저희 해온 생각 입장에서 한번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지혜는 방식으로 영어로 말한다면 wisdom of life인데 WOR 즉 wisdom of life 삶의 지혜는 제목으로 하나하나 한번 오늘부터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을 해주시고 또 예청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에 그러한 주제로 저희 해온 생각, 해온 컨설팅 입장에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떠한 것이더라도 다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질문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순전히 저희 생각을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불황기 속에 어떻게 부동산을 잘 판매할 건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황기 시제 때 어떻게 부동산을 잘 매입을 할 건가? 어떻게 잘 할 건가? 자, 그럼 이렇게 잘 하는 방법은 뭐죠? 그럼 거래 당사자 입장을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보면 매도자, 매입자, 중개업자가 있는데 요즘같이 정보가 인터넷 상으로 많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자, 매입자가 서로 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도자는 금액을 해당 금액 잘 받을 수 있을까?
매입자는 그런 권리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복잡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두려움이 쌓이죠.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중개업자인 것 같더라고요. 중개업자들은 거래할 경우에는 공제증서라는 게 주더라고요. 공제증서 또는 보험증서 이 거래가 이상하게 흘러서 당사자가 손해에 있을 경우 배상을 해주는 그 보험증서를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통상 중개업자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와 같이 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세 당사자 입장을 보면 끝으로 보면 매도자는 가급적이면 가격을 높은 가격에서 팔려고 하고 매입자는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서 살려고 하겠죠. 중개업자인 속마음은 매도자 매입자를 얼마나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서 중개 수수료를 한 건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정당하냐? 이런 우리가 피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런 의견이 정당하냐? 정당하면 그대로 나가면 되는 문제이고 정당하지 않았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도자 입장에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에 팔고 싶겠죠. 에서 그러나 그런 위치가 이 사이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경기 사이클 따져보면 이렇게 성장기 적정 갔다가 다시 이렇게 후퇴기, 불황기 이렇게 다시 회복기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이렇게 성장기, 호황기 입장에서는 시장의 중심이 힘의 파워가 어디에 있냐라고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힘의 파워. 이와 같이 성장기 호황기 입장에서는 힘의 파워가 바로 매도자에 있습니다. 매도자가 있습니다. 왜 매도자가 있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매도자가 있는 이 가격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저점과 시간이 가면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 여기 팔려고 내놨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르니까 그럼 매도자 안 팔려고 또 거두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의 중심이 바로 매도자 중심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도자는 천천히 팔면 되죠. 기다리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매입자는 어떻게 했냐? 이와 같이 성장기 때문에 빨리 사야 제대로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반대로 이같이 그러면 불황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이같이 성장이 올라갔다 불황기 때는 불황기는 바로 이런 상태죠. 이 불황기 때 불황기 때는 어떠냐? 가격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매도자의 중심에서 시장의 파워는 매입자 중심으로 갑니다. 매입자 중심이 가다 보니 이쪽이 안 사면 어떻게 되겠죠? 자꾸 떨어지니까 매입자는 안 살려고 하니까 시장의 중심은 매입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는 가급적이면 빨리 팔려고 할 거고 매입자는 가급적 늦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졌을 때 그러면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동산을 판매한다 그러면 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제 가격을 받는 경우 아까 이와 같이 내가 시장에 속한 경우가 성장이냐 불황기냐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견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아까 설명드렸고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 가급적인 어떤 부동산을 팔고 싶잖아요. 팔고 싶으면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보다 5%는 빨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와 같이 이 가격에 우리가 팔려고 했을 때
매도자는 무조건 팔고 싶으냐?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당장 팔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급박하면 할수록 5%를 낮춰야 하는 거죠. 그 5%를 낮췄다 안 팔면 더 이상 다시 또 5%를 낮춰야 하는 거죠. 최대한 지금 당장 팔고 싶으면 인생의 원칙상 30%를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팔립니다. 우리가 100% 어떤 가격이라면 30%만 낮추면 훨씬 더 팝니다. 또 제가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 거, 이런 상황이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을 어떤 사람 집이 이 땅이든지 건물이 누가 사러 왔다 이거죠. 또 어떤 내가 어떤 상가를 구하고 싶은데 상가를 구하면 우리 권리금이 있잖아요. 권리금이 있잖아요. 이 권리금이 요즘같이 권리금이 어떤 지난번에 명동에 보니까 통상 명동의 권리금이 몇 억이라는데 최근 권리금이 뭐 없다고 그런 상가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도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어떤 부동산이 달라고 하면 그냥 그 가격대로 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가는 나중에는 마이너스 돼도 못 받습니다. 30% 떨어뜨려놔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누가 달라고 하면 그 금액이 내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70%가 높다면 얼른 주십시오. 물론 70%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만약에 100이라면 누가 가만히 70%만 이상 준다 그러면 얼른 파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마이너스 돼도 즉 68이 돼도 팔 수가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상가를 봤을 때 권리금이 5천원짜리가 있더라고요. 5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따지고 보니까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저 상가 권리 권한 사람이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천만 원. 3천만 원 딱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따져보니까 3천만 원 아니고 좀 예를 들어 봤을 때 4천만 원이었더라. 그럼 자기는 5천을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고객이 4천만 원 달라고 상장을 했어요. 그럼 자기는 5천 받고 싶어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권리금을 안 받고 내가 지금 빨리 이 상가를 처분하고 싶어 그냥 갖고 가라 해도 안 갖고 가요. 그럼 당초에 이 70%면 얼마입니까? 5천이 35, 3,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금액이 70%, 5천만 원에 70%면 3천만 원, 4천만 원 더 주네. 그러면 당연히 줘야죠.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7천만 원이다. 그럼 내가 77이 49 하면서 한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얼른 받아야 되죠.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70% 5천이 30% 3,500만 원 준다. 그러면 얼른 줘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까 상가뿐만 했을 때 우리가 상가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듯이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이 만약에 100억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따져보니까 70밖에 안 준다. 그럼 70% 수제네요. 그럼 팔아야 된다. 그럼 팔면 되면 이 금액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돈으로 나중에 또 활용을 하면 이 돈이란 것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또 다른 투자처가 있거든요. 내가 꼭 100억을 받고 싶다고 어떤 물건이 만약에 100억 단위가 너무 큽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있다.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딱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야 8억 주고 팔아. 나 10억이다. 안 팔죠? 그럼 10억 갖고 만약에 8억에 파는 사람은 이 8억 갖고 또 다른 투자처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10억을 유지한다. 나중에 8억도 못 파고 7억
밖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달라고 할 때는 얼른 주고, 그러면 이 돈 갖고 다른 데 활용하면 얼마든지 내가 받고 싶은 금액 10억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란 것은 요요 법칙에 요요 법칙에 있어 자꾸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달려갈 때는 매도자는 얼른 주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매입자 입장을 볼까요? 매입자는 가급적이면 낮게 사고 싶죠. 낮게 산다고 입장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낮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해서 매입자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싶네요. 우선 어떤 집을 보거나 부동산을 보더라도 첫 번째는 내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을 때 사지 말고 가급적이면 3번은 분석해 보라는 거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산다 그러면 특히 해운생각 원에도 언급을 해놨지만 이 전원주택은 3계절은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상 전원주택 여름만 보고 사지 말라는 겁니다. 여름은 우리 나무가 우거지잖아요. 우거지면 사고 싶죠. 근데 겨울 돼 보세요. 황량합니다. 황량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 싶은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할 경우는 꼭 새 계절을 지켜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통상 3번은 지켜보라. 그런데 뭐 무조건 3번은 그럼 놓치면 어떻게 되냐? 놓치면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형화된 아파트 경우에는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 내일 오나 모레 오나 뭐 고모레 오나 한 달 후에 오나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나머지 땅 같은 경우에는 꼭 3번 보고, 아파트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봐도 우리가 다들 아파트에 살아봤잖아요. 그냥 다 경험을 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우에는 한 번만 봐도 이거는 뭐 마음에 드는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경우에. 그러나 이 땅이라든지 그런 거는 최소한 3번을 보고 지켜보라. 그리고 마음에 든다면 상대가 받고 싶은 거, 마음에 든다면 상대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으면 얼른 그냥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어때 제가 아버님이 저한테 제사를 물려줄 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제사에 차를 줄 때 뭐 고기도 넣고 또 과일도 넣잖아요. 아버님은 저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 해당 제품이 마음에 들면 가격을 묻는데 가격은 깎지 마라. 가격을 깎으면 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상에 올릴 거는 빛깔이 좋고 맛있고 뭐 그런 마음에 들면 얼른 사지. 가격이 뭐 10,000원이다 비싸다 그럼 애당초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묻지 말고 무조건 올려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든 부동산이든 일단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사라. 또 이 중개업자라든지 그런 추천하잖아요. 추천했는데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일단 저질러 보세요. 저질러 보면 나중에 이 가격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돈 번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가게 추천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보지도 않고 누가 살아있어 샀다. 나부정에 가보니까 이 크게 돈이 막 올라가지고 많이 벌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최근에 신문에 신격호 롯데 회장이 돌아가신 거 보면 잠실벌에 가니까 허헐 불판인 거죠. 다른 사람이 신격호 회장이 다 살라고 한 거지, 심지어 컨설팅 회사도 이게 사지 말라고 말렸답니다. 왜? 어떻게 샀냐? 신격호 회장은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게 사람이 없지만 내가 먹을 것을 마련해 놓으면 사람은 먹을 것을 찾으러 온다 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금이 투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잠실 롯데타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한반도에 이렇게 바닷가가 있으면 좋은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경치는 좋은 거예요.
근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누가 건물 투자한다. 누가 오겠냐? 우리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산속에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한번 변을 한번 보십시오. 변 보면 변마저 다 보기도 전에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파리가 쭉 나타납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단 적으로 누가 권하고 또 일단 권하는 분이 마음에 믿을만하다. 권하는 분이 마음에 든다. 내가 부동산에 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얼른 저질러도 상관없다. 근데 권하는 분이 믿을만하지 못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같은 분들한테는 권하면 절대로 하지, 절대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이 권한다 해서 나쁜 거는 전대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또 가보고 땅 같은 건 한번 가봐야죠. 그렇죠? 아파트는 아예라 내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땅 것도 한번 가보고 세 번을 가보고 그리고 구매하라는데 근데 기획부동산 이외에 평소에 잘 아는 지인,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권하면 얼른 저질러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질러라 해서 일단 마음에 만약에 이 권한 사람이 못 믿겠다 하더라도 일단 마음에 들다 그러면 가격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 기운들은 원칙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땅의 기운이 높기 때문에 땅 때문에 내가 본인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업자의 입장을 볼까요? 중개업자 좀 이 인성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중개업자 인성교육을 좀 시킨다는 뭐 하지만 중개업자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도자, 매입자를 하루라도 빨리 많이 만나서 빨리 해가지고 한 건 달성되게끔 한다는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 보면 그게 뭐 주위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런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현재 중개업 복덕방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땅을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심정이 할까요? 바로 기운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기운이 큰 사람이죠. 기운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을 조금 샀다. 그럼 땅을 계속 산다. 그럼 이 나라 전체를 살 수 있는 거죠. 땅을 매입자는 이렇게 기운을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 가치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라 이겁니다. 공부를 해서 이거는 어디에 항목이 좋고 가격이 얼마 정도 좋고 설명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 매도자가 나타났다면 매도자한테 무조건 이 땅을 권할 게 아니라 매도자는 당신은 뭐 할 건가? 미리 공부를 하라는 거죠. 미리 공부를 하라. 그럼 매도자 물론 뭐 도사가 되면 좋죠. 척 하면 딱이고 딱 들어오면 뭐 어떤 심리를 파악하면 뭐 좋겠죠. 뭐 저같이 심리 분석을 잘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심리 분석을 못하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매도자에 물어봐야죠. 그러면 당신은 뭐 때문에 사고 싶냐? 그러면 물어보고 나 이렇게 만약에 학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원을 할 만한 장소에 자기가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딱 정확하게.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확 해주는 거죠. 그렇죠? 소개를 해주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자 가격을 잘 문제했는데 가격을 물어보죠. 그러면 이분이 가격이 먼저 말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얼마 되는지 물어보면 좋겠죠. 만약에 가격이 뭐 10억이 좋다. 그러면 내가 10억에 해당되는 만큼 설명을 했냐는 거죠. 이 땅의 값어치에 대해서. 땅의 가치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설명도 안 해놓고 10억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손님이 내가 설명을 10억짜리 설명했다. 내가 중개시 입장은 대충 알잖아요. 이 가격이 얼마 정도 생각할 거다. 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이 되는 만큼 가격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하고 난 뒤에 그러면 당신이 상대가 10억짜리 원한다 그러면 딱 되잖아요. 나의 설명은 1억짜리 값어치를 해놓고 상대의 10억짜리 원하는 가격을 받고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또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매입자는 기운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응대하면 또 다른 내한테 복이 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시를 닦는 사람이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접시를 닦는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접시를 닦으러 가고, 한 사람은 이 식당에 오는 내방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도 깨끗한 접시를 내어주기 위해서 접시를 닦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용돈을 벌기 위해서 접시를 닦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은 용돈밖에 안 생기지만 내가 이 가게에 하나라도 좀 깨끗하게 오는 그런 분들한테 깨끗한 접시를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점실 깨끗하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더 나은 위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내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업자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해서 수수료 하나 더 따먹겠다고 하지 마시고, 매입자를 잘 성향을 파악해서 부동산만 권할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걸 학원을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학원에 뭐 여러 가지 건축비도 있고, 또 학원은 어떻게 하면 영업이 잘 될 거라든지, 또 그런 거 다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종합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종합 컨설팅 하면 이번은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맺게 되면 모든 업은 사람이 해주는 거죠. 동업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피아노를 하든 커피를 하든 업은 사람이 와서 해주는 거지. 커피도 사람이 와서 사 먹잖아요. 뭐 학원도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잘 해주다 보면 나중에 내가 비록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또 다른 데 내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건가? 너무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 중개 성사가 되는데 열심히 뭐 중개 성사 시켜주시면 그만큼 대가를 주겠죠. 그래 이제부터는 너무 수술해서 뭐 한 달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수수료에 대해서 뭐 안 챙겨줘도 다른 걸로 보상해주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뭐 내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을 당해봤는데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수수료 줄 형편이 안 된다. 이걸 중개해 줄 수 있냐라고 보니까 상대는 흔쾌히 중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분들한테 미안해서 자꾸 또 다른 것도 소개해주고 서너 개 소개해준 사례가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 중개에 하는 분도 새롭게 입장을 해서 마음 자세를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개업자들은 매도자의 심리, 매입자 심리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인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땅은 큰 인연이거든요. 사람과 땅에 인연을 맺어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좀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이 하늘과 땅, 사람이 있는데, 이 중개업자들은 이 땅,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인연을 맺어주는 게 큰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인연을 맺어주시면 그걸로 큰 보람을 삼으면 되는 것이, 너무 연연하게 뭐 수수료 타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맺어주는 걸로, 우리가 중매도 그러잖아요. 두 남녀가 있으면 이렇게 잘 맺어주는 걸로 사면 되는 거지. 뭐 중매가 잘 성사됐다 해서 뭐 양복이니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도 좀 입장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매도자는
얼른 달려갈 때 줘라. 매입자는 상대한테 마음에 들면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말라. 중개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건 성사시키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한테 적당한 땅에 관련된 인연을 맺어주려고 해라. 한 건 한 건 성사시키려 연연하지 말고 어떤 사람과의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좋은 인연 맺어주기, 좋은 땅의 인연을 맺어주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자, 부동산 참 힘이 있죠. 땅 가진 사람이 그러한 땅에 기운이 없으면 땅은 잃게 됩니다. 자, 물론 불황기 때 은퇴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팔아서 나의 노후 자금을 쓰고 싶지만 그게 인생사 뜻대로 안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시장이 호황기인지 불황기에 따라 다르니까 중심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대하고 탈락하면 그냥 내 마음에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얼른 주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활용하면 되고 또 매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묻지 마시고 내가 이 맞느냐 내 기운이 맞느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중개업자는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각 매도자, 매입자 입장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맺어줄 것인가 거기에 더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너무 장하게 설명했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